찾아가는 자원순환 정책 설명회입니다. 이건 이제 부산시 자원순환과에서 몇 년 동안 지원을 계속 해주고 이제 저희들이 진행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저는 부산 녹색구매지원센터 강사서 연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사진을 제가 두세 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사진 30년 만에 얼굴을 드러낸 히말라야라고 해서 2019년 사진, 2020년 사진입니다. 혹시 여기 오신 선생님들 사진을 보고 약간 이상한데 지구온난화가 지속 가속화되고 있는데 혹시 연도가 바뀐 거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흔히 우리가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기로는 지구온난화가 점점 지속 가속화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2020년이 얼굴이 조금 더 하얀 얼굴을 좀 더 보이고 있습니다. 자, 다음 사진. 요 사진은요, 기후위기 시계라고 해가지고 재작년 사진입니다. 서울에 있는 모 언론사 앞에 붙여져 있는 시계 같은데 저 위에 보면 이어서 06362 저게 약간 뒤집혔구나. 06362 원래는 280일 정도가 됩니다. 그건 이제 뒤에는 날짜고요. 앞에 06은 횟수입니다. 저게 뭔가 하면 지구의 온도가 1.5도씩 상승할 때까지의 시점을 나타냅니다. 우리 흔히들 지구 온도가 1.5도씩 상승하게 되면 여러 가지 위태위태한 상황들이 발생을 할 거다. 위기가 올 거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듣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인간들이 산업화를 시작한 시점부터 1.5도씩 상승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시기는 약 1900년 약간 못 되죠. 그러면 지금부터 120년 조금 지난 무렵입니다. 현재 얼마나 1.6년 남았다고 그러는데 현재 전문가들에 의하면 약 1.1도씨 정도 상승을 했다라고 흔히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겁니다. 아까 시간이 300 며칠이 아니다 그죠? 6년 237일 1.5도씨 달성하기까지의 기간을 나타나는 겁니다. 서울에 있는 모 언론사 벽에 붙여져 있는 겁니다. 자, 이 사진은 창원시청에서 1년 지난 시점입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7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좀 전거하고 약간 비슷합니다. 맥락이 6년이 아니고 1년 지났음에도 7년으로 7년 10개월입니다. 자, 또 한번 볼까요? 역시 7년 5개월, 여기는 김해 지역에 저렇게.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곳에 기후위기 시계를 설치를 해놨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볼까요? 자, 맨 앞에 사진하고 같습니까? 맨 앞에 사진하고 같죠? 볼까요? 같은 곳입니다. 6년 362일이 남았다고 합니다. 이건 올 8월에 찍은 사진입니다. 그러면 약간 이해가 되십니까? 맨 처음에 재작년에 6년 230일 정도가 남았다고 했는데 작년에는 오히려 7년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올해 8월에 또 줄어들었습니다. 맨 앞에 사진하고 약간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일까요? 자, 2019년과 2020년, 21년 이 사이에 전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했고 고통스러워했고 겪어야 했던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맞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2019년 이후부터 20년, 21년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그리고 많은 생산, 소비 관련 많은 활동들이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적어졌는데 거리두기도 강화됐었고 그동안에 그런데 공기가 맑아졌고 그렇습니다. 올 8월에는 거리두기를 완화를 시키고 다시 생산, 소비 활동들이 또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6년 362일로 이렇게 늘어났다. 이걸로 볼 때 인간들의 활동, 인간들의 생산, 소비, 기타 여러 가지 활동들로 인해서 지구의 온도를 높이고 그리고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고 또 배출을 적게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인간의 활동으로 인한 것이 영향이 가장 크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볼까요? 환경부에서 저런 안내서가 있어서 제가 한번 캡처를 해봤습니다. 저기 보면 자연적으로 기온 변화가 약 10,000년 동안에 4도 정도밖에 상승을 하지 않았는데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서 100년 약간 넘는 기간 동안 약 1도, 정확하게 약 1.1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흔히 그러면 1.1도 정도 인간이 끌어올린 겁니다. 자, 요거까지 보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은 자원순환 관련 정책, 우린 부산에 살고 있으니까 부산의 자원순환 정책, 쓰레기 관련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고자 합니다. 하루에 쓰레기를 참 많이 발생을 시키는데 저 쓰레기라 하면 음식물 쓰레기도 있을 수가 있고요. 생활 폐기물, 기타 모든 쓰레기 다 포함하는데 하루에 얼마나 발생을 시킬까요? 자, 오늘 강의를 주도하고 계시는 부산 시민들이 하루에 모든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생활 쓰레기, 기타 쓰레기 다 포함해서 어느 정도 발생을 시킬 것 같습니까? 1. 약 1kg, 2. 약 10kg, 3. 약 100kg. 네, 1, 2, 3. 네, 잘 모르겠죠? 그냥 아무거나 짚어주시면 돼요. 2번 10kg. 10kg나 발생을 시킬까요? 네. 자, 1인 하루에 총 발생량이 약 0.94kg. 그래서 이제 통내 우리는 약 1kg 정도 발생시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생시킨 쓰레기들은 부산 시민이 약 352만 명. 자, 좀 이따가 연도는 좀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된 부분들은 밑에 56.6%, 23.3% 저렇게 매립이나 소각, 그 다음에 자원화도 시키고 재활용도 시키고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사진은요, PPT 화면은 2017년도입니다. 제가 2019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2019년에는 1인당 약 0.96kg 정도. 그런데 선생님들 저기 보니까 쓰레기가 3,326톤? 더 적어졌네? 인구수가 줄어서입니다. 그래서 쓰레기는 조금 줄어들었지만 1인당 배출량은 조금 늘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조금 궁금해집니다. 현재 얼마나 될까? 이건 제가 조금 찾아보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생곡 소장님의 말씀을 빌어서 2021년도 걸 제가 구해봤습니다. 2021년도 보니까 많이 늘었습니다. 1인당에 무려 1.2kg 정도 쓰레기를 매일매일 발생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발생시킨 쓰레기는
매립 소각도 있을 수가 있고요. 부산 시내 매립하면 어디가 생각이 나십니까? 생곡이다, 그죠? 네, 생곡, 또 해운대나 이런 데 또 소각도 하고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쓰레기가 1.1kg, 처음에 몇 년 전에 0.96 했다가 벌써 1kg가 훌쩍 넘었는데 굉장히 크게 증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보시고요. 2020년부터 해서 이렇게 팍 올라가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빨갛게 동그라미 이렇게 해놓은 부분들은 저 부분은 재활용, 자원화, 소각 매립, 맨 앞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 부분, 저거는 조금 그렇게 많이 차이는 조금 수가 변동은 있지만 아주 많은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쓰레기들은 어떻게 이제 처리가 되는지 한번 그 부분도 한번 알아보고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 합니다. 쓰레기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매립을 하기도 하고 소각을 하고 재사용, 중간에 재활용이 빠졌습니다. 자, 여기 계신 선생님들은, 젊은 청년분들은 제가 알기로 정책 관련 관심이 있으셔서 다양한 부분으로 제안도 하고 제의도 하고 연구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다라고 제가 사전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쓰레기 부분 한번 이야기를 한번 조금 깊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재활용이 있고 재사용이 있습니다. 재활용과 재사용을 명확하게 나는 이런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설명할 수 있다. 자, 어느 분이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까? 재사용과 재활용. 네. 아시면서 부끄러워서 일어서서 말씀 안 하시는 걸로 그렇게 저 혼자 마음대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재사용과 재활용은 가장 큰 차이는 핵심은 용도입니다. 재사용은 용도 그대로 쓰는 겁니다. 옷이나 병같이 소독이나 살균해서 그대로 다시 사용한다. 재사용입니다. 재활용은 분리, 배출을 재질이 같은 쓰레기끼리 해서 또다시 자원과 에너지가 투입이 돼서 다른 물건으로 용도가 변경이 됩니다. 가장 큰 핵심은 용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질문, 쉬운 겁니다. 재활용과 재사용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친환경적이겠습니까? 당연히 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쉬운 거 물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이제 소각이 들어갈 테고요. 소각하고 난 소각도 소각하면서 그 에너지를 또 쓰기도 합니다만 그거는 일단 자체하고 소각하고 난 뒤에 최종적으로는 매립이 들어갑니다. 소각 매립까지 들어가게 되면 이제 조금 환경적인 또 자원적인 이런 어떤 힘듦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쓰레기를 많이 발생시키지 않으면 참 좋겠으나 그렇게 할 수가 없다면 가능한 좀 작게 발생을 시키고 재사용을 하고 그 다음 안 된다 재활용을 하고 이제 이렇게 비중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부산 시민들은 쓰레기를 또 잘 버리고 있을까요? 쓰레기 종량제 봉투 안에는 막 저런 것들이 비중이 높은 것끼리 한번 사진을 찍어서 모아봤는데 음식물 쓰레기가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버릴 때는 그냥 버리지 않고 꼭 까만 봉다리에 넣어서 버립니다. 왜? 부끄러우니까. 음식물 쓰레기도 제대로 잘 배출을 하게 되면 훌륭한 자원이 됩니다. 동물 사료 혹은 퇴비 혹은 에너지로 활용을 할 수가 있음에도 저렇게 그냥 버리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는
두 번째 플라스틱입니다. 플라스틱 역시 훌륭하게 재활용을 할 수 있음에 저렇게 저기 활동가들이 분류해서 다 추려낸 겁니다. 세 번째 어떤 것들이 비중이 높을까요? 종량제 봉투 안에 묻거나 그냥 태우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 안에 세 번째 많은 게 어떤 걸까요? 네? 네, 종이. 근데 종이는 두 종류죠. 코팅이 되어 있는 종이, 일반 종이입니다. 다릅니다.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고 다르게 버립니다. 활용도 다르게 됩니다. 이건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 다음에 폐식용유 오염도라고 했는데 폐식용유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액체로 된 이제 쓰레기입니다. 버려야 할 것. 여기서 1등 폐식용유 여기서 1등입니다. 자, 여기서 2등이 오는 걸까요? 오염도가 높은 게 폐식용유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약간 의외인 것이 있습니다. 없으시죠? 김칫국일까요? 라면 국물일까요? 놀랍게도 소주였습니다. 그래서 소주는 어떻게 한다고요? 자, 선생님 소주는 어떻게 하죠? 남기지 말고. 그렇죠. 네, 제가 원하던 답이었습니다. 자, 3위는 여기에서 커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만큼만 마시고 준비를 하고 저렇게 버리지 말자. 오른쪽 메뉴에 한번 볼까요? BOD, OPPM에 그 정도로 희석할 때 필요한 물이 어느 정도 들어간 저건 무슨 소린가 하면 간단하게 폐식용유만 가지고 제가 설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폐식용유 20ml는 제가 알기로 저는 소주 한 잔 조금 넘는다 그러더라고요. 이 정도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이 정도 안 되지만 제가 폐식용유를 이 정도를 그냥 돈가스 튀기고 버렸어요. 귀찮았어. 그냥 싱크대 안에. 그러면 저기에 4,000리터가 물이 필요하다 그랬죠. 20리터인데 그러면 20만 배네, 그죠? 정확하게 학자들은 약 19만 8천 배라 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만큼 폐식용유를 버리는 순간 BOD, OPPM 희석에 필요한 물은 요거에 19만 8천 번을 버려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렇게 비교를 하니까, 그죠? 그런데 BOD, OPPM은 어떤 물일까요? 삼급수입니다. 삼급수 마실 수 있을까요? 못 마시죠? 네, 삼급수 정도 희석하기 위한 물이 저 정도. 못 버립니다. 안 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자, 식용유, 폐식용유. 자, 맨 뒤에 오신 선생님 버립니다. 네, 사랑에 가득 찬 벌이에요. 폐식용유 그러면 어떻게 버려야 할까요? 아름다우시지만 잘 모르시나요? 자, 폐식용유는 미안해요. 제가 무한 주려고 한 거 아니에요. 네, 죄송해요. 자, 폐식용유는 일반 적을 때는 그냥 닦아서 일반 종량제 봉투에 그냥 버려야 돼요. 싱크대 버리시지 말고 양이 좀 많으면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라든지 아파트라든지 모으는 곳이 있습니다. 그렇게 모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쓰레기는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아주 소중한 자원이 될 수도 있지만 그야말로 환경을 오염 훼손시킬 수 있는 정말 똥도 약이 쓴다는 말이 있는데 정말 약이 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똥보다 못한 그냥 쓰레기가 되더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쓰레기를 어떻게 버려야 할까? 이렇게 밤에 늦게까지 근무 시간 이외에도 이렇게 오셔서 잘 수고를 하시는 분, 또 여러분들께서도 계시고, 자, 어떻게 버려야 되는 건지 제가 이야기하는 걸 들으시면서요, 여러분들께서 정책 제안이라든지 건의라든지 이런 걸 할 사안들을 한번
여러분들께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 환경, 기타, 녹색 소비, 자원순환 관련을 수업, 교육, 강의를 진행하는 제가 보기에 아직까지 참 아쉬운 점이 많이 눈에 띄거든요. 자, 볼게요. 자, 요건 부산광역시에서 이제 이런 안내 홍보문이나 문구들은 부산시청뿐만이 아니고 아파트에도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아파트는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행정복지센터라든지 원한다면, 아니면 환경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셔도 내 손 안에 분리배출 같은 앱만 깔으셔도 아주 훌륭하게 모든 것을 명확하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밑에 글이 너무 자그만하게 있어서 뒤에 제가 하나하나 조금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눈으로 쓱 보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뭐 에너지 빈국, 자원 빈국 누구나 다 아는 겁니다. 그런데 오른쪽 아래 한번 보시면 매립되고 태워지는 폐기물 중에서 60% 가까이는 다시 쓸 수 있는 자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종이, 플라스틱 뭐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깝다라는 거죠. 분리배출을 왜 해야 될까요? 너무 간단합니다. 분리배출을 우리나라 같은 경우 1995년도 도입하고 난 후에 종량 쓰레기로 줄고 재활용량이 증가, 당연히 계속 개선되어 나가면서 시행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저거로 이제 2003년도 우리 이제 정부에서는 저렇게 이런 표시를 했죠. 플라스틱도 한 종류는 아니고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19개 저런 표시를 가지고 제대로 재질이 같은 것끼리 버리기 용이하게 용기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요 같은 경우 새로운 시책은 아닙니다. 좀 됐습니다. 됐지만, 자, 불 타는 것과 타지 않는 것은 반드시 따로 버려야 된다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 저렇게. 왜? 저기 보면 불에 타지 않는 것, 타는 것 따로 저렇게 버리는 것은 제대로 합쳐서 버리게 되면 그 처리하는 기계들이 계속 고장이 나고 또 수리를 해야 되고 또 돈이 들어가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반드시 저렇게. 저거로 이제 이미 진행이 조금 됐습니다. 그죠? 자, 이제 분리배출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데, 아까 제가 종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이 같은 경우에 저는 이 부분이 참 좀 아쉽거든요. 우유팩이라든지 이 부분들 안에 코팅이 되어 있는 아주 우수한 펄프 화장지로 재활용 가능한 이런 쓰레기하고 일반 종이 같은 경우는 복사용지 혹은 노트 이렇게 활용이 또 재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한 300세대 조금 넘거든요. 그런데 경비 이제 서시는 분들이 참 잘 하세요. 그런데 같이 해버리더라고요. 따로 해야 되는데, 자, 같이 하는 순간 우유팩, 종이 같이 합치는 순간 활용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자, 몇 년 전에 보니까 종이 컵 같은 경우도 안에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 종이하고 좀 다릅니다. 코팅이 되어 있는데 흔히 재활용이 안 된다라고 보고 알고 있지만 사실은 재활용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힘이 들고 돈이 많이 들고 그냥 경제적인 효율성이 낮다라는 이유로 잘 안 되고 있을 뿐입니다. 자, 골판지 종이라든지 신문 책자류 같은 경우는 그냥 깨끗하게 반듯하게 해서 딱 묶는 거는 쉽습니다. 그리고 종이팩은
따로따로 분류를 해서 배출을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플라스틱류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서 여기에는 따로따로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 계시는 곳에 집, 아파트나 단독에 따로따로 배출을 하시나요? 아니죠. 네, 하시는데도. 네. 일반적으로 현재는 투명 페트병은 따로 합니다. 재작년, 작년 이런 이제 계도 기간, 시범 기간 뭐 거쳐서 지금은 투명 페트병만 따로. 투명 페트병 안에는 뭐 들어갈까요? 투명한 거 다 들어갈까요? 아니에요. 투명 페트병 안에는 생수나 음료수 병만 들어갑니다. 이렇게 투명 페트병은 조금 이따가 한 번 더 언급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중요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일반 색깔이 있는 유색 병 같은 경우, 플라스틱 병 같은 경우 일반 플라스틱으로 분류를 해서 배출을 하시면 옳습니다. 그 다음 저기 보시면 저 맨 밑에 불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따로 배출하는 거는 좀 전에 말씀을 드렸고, 자, 유리병도 아시죠? 소주병, 맥주병, 보증금제가 있는 것은 또 따로 분류를 하고 그렇지 못한 잡병들은 또 별도로 배출을 하는 것은 비교적 잘 시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정도까지는 다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왼편에 한번 보시면 페트병 버리는 방법. 저희들이 학교, 초중, 고등학교 수업을 제가 이제 나가기도 합니다만 자원순환적으로 반드시 저걸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선생님들은 페트병이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선생님? 자, 맨 앞에 네, 선생님을 지목. 자, 생수병이 있어요. 어떻게 버릴까요? 어떻게 버려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무라벨을 그냥 버리고 라벨이 있는 거는 떼서 버리고 그 다음 바로 이렇게 버리면 될까요? 어떤 절차가 또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절차 한 가지라는 것은 찌그러뜨려서 버렸으면 좋겠다. 중량을 줄입니다. 그래서 보관할 때 혹은 운송할 때 아무래도 또 조금 여러 가지 부분에서 에너지 부분 절약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찌그러뜨린다. 그 다음 예전에는 뚜껑을 열어라고 했습니다. 재질이 다르다고. 하지만 지금은 그냥 안에 비우고 깨끗이 헹궈낸 다음에 찌그러뜨리고 뚜껑을 닫아서 배출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재활용 처리하는 곳에서 저절로 처리가 다 올라가고 내려가고 깔아앉고 하면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투명 페트병 올바른 배출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색이 있는 거라든지 일반 플라스틱은 역시 깨끗이 씻습니다. 분리 배출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비우고 깨끗이 헹궈낸답니다. 그냥 안에 있는 거 다 그대로 하면 분리 배출의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자, 저렇게. 그리고 칫솔은 어떨까요? 뒤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칫솔 플라스틱 같습니다. 칫솔 플라스틱으로 버릴까요? 버린다고요? 자, 그러면 좀 이따가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2022년도에 달라지는 제도나 시책을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여기 보니까 밑에는 투명 페트병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파트는 재작년 1년 전, 단독주택은 1년 후에 이제 전면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앞으로는 과태료도 매길 예정이라고 그러죠.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12월 25일부터 부과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금액은 참 적더라고요. 1차 10만 원, 2차 20만 원 뭐 이런 식의 1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했으면 저는 좋겠는데 이제 그렇더라고요. 자, 그리고 위에 보니까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있는데 저거는 참 문제가 많습니다. 몇 년 전에 2008년도에도 한번 한다 했다가 안 됐다가
이번에도 한다 했다가 저기 보면 시행이 2022년 6월 10일부터 시행을 한다. 보증금제를 예를 들어 우리가 커피 전문점에 가서 마시고 돈을 도로 주면 받을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여러 이해 당사자들의 어떤 갈등 뭐 기타 등등으로 인해서 6개월 연기가 됐어요. 그래서 12월 달부터 시행한다라고 했는데 이조차 얼마 전에 보니까 전면이 아니고 세종시, 제주시 두 군데만 시범적으로 한다 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며칠 전에 또 다른 어떤 자료를 보니까 아마도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2024년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거예요. 저기 그게 그렇게 어려운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애초에 음료를 사 마실 때 거기에다가 300원을 부과를 해서 그건 소비자들이 내고 다 먹고 난 뒤에 그 돈을 받아가는 부분인데 그게 그렇게 큰 문제일까? 그렇게 안 되는 걸까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 이 부분도 선생님들께서 고민도 해보시고 알아도 보시고 이런 부분도 한번 여러 가지 안들을 한번 내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종이컵 마찬가지입니다. 종이컵이라든지 우유팩이라든지 이런 부분 왜 제대로 잘 되지 않을까. 같이 하고 이거 따로따로 같이 따로 버려도 아파트 처리하시는 분들이 한데 확 엎어버리고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것도 한번 어떤 방법들이 없을까 하는 것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해보시고 고민을 하시고 또 제안을 해보시고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이렇게 한 번씩 던져봅니다. 요거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는 시행을 하고 있지 않고 12월 달 돼도 시행을 못합니다. 두 군데 시범적으로 밖에 못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건 아시겠지만 투명 페트병은 굉장히 고급의 활용도가 높은 쓰레기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예전에 다 수입을 했었지만 이렇게 깨끗하게 배출을 하고 난 뒤에 굉장히 또 돈도 많이 절약이 되면서 이런 부분 왜 저런 걸 굳이 수입을 하는 건지 진작 좀 빨리 이렇게 시행을 했더라면 좋았지 않을까. 지금이라도 해서 참 다행입니다만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맨 밑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찌그러뜨리고 뚜껑 닫고 이 부분이 나왔습니다. 맨 밑에 저렇게 버리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요거는 이제 다 있는 거네, 그죠? 이렇게 PPT라든지 이렇게 PPPS 이렇게 있습니다. 요거는 짧은 시간상 제가 다 하나하나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 같은 경우도 PPPS, PVC 전부 다 너무나 다릅니다.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가서 주방에서 쓰고 있는 플라스틱을 보면 반드시 PP라고 되어 있는 게 많을 겁니다. 혹은 HDPE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런 것들은 열을 가해도 안전하다. PVC 열을 가하면 큰일 납니다. 자, 요구르트 병 열을 가해서 마시면 발암 물질이 발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숙제 또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햇반 많이 드시기도 하고 그 다음 죽, 플라스틱에 든 죽 뒤에 보시면 PP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뭘까요? 자, 아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아더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것저것 뭔지 모르겠다. 오만 때만 거 다 들어있었어. 원칙적으로는 분리배출해라고 분리배출 표시가 되어 있긴 하지만 그래서 분리배출을 플라스틱 통에 넣어도 안 되는 건 아닙니다만 사실상 재활용이 안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 이런 부분. 자, 그런 여기 또 있네요. 유해 폐기물 이거 아시죠? 건전지라든지 약품이라든지 또 형광등. 자, 약은 어떻게 버려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보건소나 약국에 갖다 씁니다. 여기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 세 가지 같은 경우는 그냥 버리시면 안 돼요. 그냥 버리시면 생태계 교란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이 생기기 때문에 번거롭고 귀찮더라도 반드시 따로따로 이렇게 별도로 배출해서 버리셔야 합니다. 그 다음 지가 재활용도 안 되면서 재활용인 척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자, 저기 보면 하나하나 다 설명해 드리기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눈으로 선생님들 쓱 훑어보시면 대부분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안 되는 것은 한 가지는 재질이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가 섞여가 있는 혼합 재질일 경우, 또 한 가지는 오물이나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묻어 있어서 잘 지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 대부분 다 저기 혼합 다른 종이 장갑 다른 재질과 혼합되어 있어 재활용이 어렵고 힘듦, 기저귀 화장지 역시 마찬가지. 이렇게 해서 대부분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이런 부분으로 재활용 자체가 되지 않는다. 아드 포함입니다. 하지만 아드를 그냥 플라스틱에 버린 데서 안 되는 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 맨 밑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환경부에서는 내 손 안에 분리배출 앱이라는 멋진 앱이 있습니다. 저기 보면 정말 세세하게 정확하게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요거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부분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도 아시겠지만 음식물 쓰레기 한 가지 가지고도 그냥 너댓 시간 강의나 수업이 가능할 정도로 참 여러 가지 사안들이나 할 말이 많습니다. 하지만 음식물 쓰레기도 재활용이 된다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퇴비, 동물 사료, 에너지원으로 이렇게 연료 이렇게 활용이 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도 제대로 잘 버리셔야 되는데 음식물은 원칙이 몇 가지 있습니다. 물을 좀 줄여라. 수분 조립의 양도 줄지만 기계 처리할 때 고장률도 떨어집니다. 그 다음 부피를 또 줄여야 되겠죠. 건조시키면 부피가 줄어듭니다. 그죠? 자, 전용 용기에 반드시 배출해서 버린다. 아파트 같은 경우 이런 통들이 있지 않습니까? 칩을 칙, 틱그득 틱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죠? 자, 이렇게. 자, 이거 한번 해볼까요? 여기에 자 이렇게 보면 저 된장이 있네요. 된장찌개 밖에 뚝배기하고 안에 보니까 조개 껍질 빼고 저거 음식물 쓰레기에 맞겠습니까? 아닐까요? 응? 막 고민하는 흔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음식물 쓰레기가 맞습니다. 계란 껍질은 네 맞습니다. 조개 껍질 아니죠. 딱딱하네. 자, 여기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인지 아닌지는 대부분 동물이 먹을 수 있나 없나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입니다. 자, 수박 껍질 쳐놓으면 굉장히 묘합니다. 수박 껍질은 덩어리 내면 일반 쓰레기, 잘게 자르면 음식물 쓰레기. 자꾸 뭐가 변화하죠. 변동이 됩니다. 자, 겨울철에 가을에 막 그냥 김장거리 엄청 많이 나온 것 일반 쓰레기로 버리라고 해요. 보통 때는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지자체에 따라서 정말 다른 곳이 많습니다. 자, 이런 부분도 통일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역시 여기 있는 나머지 부분은 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안 되죠? 매워서 안 됩니다. 안 돼서 당연히 팥뿌리는 네, 안 됩니다. 귤 껍질은 될까요? 음식물일까요? 일반일까요? 우리는 못 먹지만 음식물이에요. 동물은 네, 사료로 만들 수가 있다고 그러거든요. 사과 껍질 역시 네, 그렇습니다. 파인애플 껍질 네, 당연하죠. 이렇게.
이런 초등학교 저학년용을 한번 가져와봤습니다. 네, 어머나, 죄송해요. 제 젊었을 때 사진을 부끄럽지만 한번 왜 그러세요? 죄송해요. 제가 이걸 고민을 하다가 제가 제 젊었을 때 사진을 이렇게 공개해도 되나 고민하다가 한번 공개를 합니다. 자, 비너스의 탄생이죠. 자, 그런데 이 그림은요, 비너스의 거품 속에서 태어난 비너스의 탄생인데 보티첼리 작품이 아니에요. 누구 작품일까요? 크리스 소단의 사진 전시회에서 한번 가져와봤습니다. 놀랍게도 사람들이 써다 버린 비닐 봉지로 만든 작품이에요. 자, 저 작품에 크리스 소단이 우리나라에도 전시회를 몇 번 했거든요. 전시회 제목이 아름다움 너머로라는 제목이었어요. 자, 그걸 보고 이제 저 혼자 막 생각을 해봤거든요. 비너스가 아름답고 거기에 아름다운 여러 명화들이나 아주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깊이 들어가 보니까 그 아름다움 그 너머에는 비너스의 눈물이 있고 그 너머에는 인간들이 버렸던 쓰레기로 만들어 여러 가지 그 아픔들이나 힘듦이 있었다. 그래서 그 아름다운 너머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고민을 해보자 라고 붙인 게 아닌가라고 저 혼자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론 마지막입니다. 시간이 조금 제가 시계를 볼 수 없어서 좀 길어졌네요. 자, 쓰레기를 줄이고 또 쓰레기 발생량이 적은 제품을 아예 처음부터 사는 겁니다. 그리고 생활 태도도 그렇게 하자. 생활 방식. 그 다음에 재사용은 무조건 우선적으로 하죠. 그 다음에 재활용이나 분리배출은 반드시 필수다. 이건 선택은 아니다. 그죠? 나는 쓸 수 없습니다. 내가 쓸 수 없으면 누군가가 좀 쓸 수 있게 했으면 참 좋겠다라는 거죠. 한번 물어보고 혹은 다른 사람이 쓰던 거 괜찮은 것은 내가 써도 전혀 민망하지 않는 그런 문화 사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라는 생각이 외국에 가보면 벼룩시장 같은데 정말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활성화되어서 다른 사람이 쓰던 것을 쓰는 걸 민망하고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사회 문화가 되었으면 참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고 이론 마무리하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 어려우셨습니까? 너무 쉬웠습니다. 그죠? 너무 쉬웠는데 선생님들께서 여러분들이 다 실천하고 계셨습니까? 별로 그렇진 않았던 것 같죠?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머릿속에 담고 있는 것도 모르는 것보다 좋습니다. 하지만 이걸 끄집어내서 실천하고 실행하고 더 나아가서 공유하는 겁니다.